과학 4단원 5차시 혈액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이동할까요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86쪽에서부터 시작하고요. 실험 관찰은 43쪽이 됩니다. 자, 제목을 봅시다. 혈액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이동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가 혈액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우리 몸에서 이동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배우는 게 이번 시간에 할 일입니다. 혈액이란 건 뭐예요? 혈액이란 것. 혈액이란 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 있는 피를 말하는 거죠. 피를 혈액이라고 부릅니다.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화로 흡수한 영양소와 호흡으로 얻어진 산소는 혈액을 통해 이동합니다. 자, 혈액을 통해 이동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영양소하고 그 다음에 산소입니다. 그러니까 소화를 해서 흡수해야 영양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양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영양소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먹는 것은 밥인데 이 밥은 탄수화물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 건데 그것이 소화가 되어야 영양소가 되고 영양소가 되어야 우리의 세포는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게 쪼개는 과정이 소화이고 그 소화된 것이 이제 영양소로 변환되었고 영양소는 다시 세포에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전달하는 과정을 혈액을 통해서 이동하게 되죠. 그러면 이 영양소를 분해할 때는 산소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소는 연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를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포가 하나의 발전소라고 생각해 보세요. 발전소의 재료가 영양소하고 산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량이라고 하는 몸에 이렇게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해주는 과정이 바로 혈액을 통해서 이동하게 되면서 우리는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혈액은 어떻게 이동할까요? 혈액의 이동에 관여하는 것은 심장과 혈관을 순환기관이라 합니다. 그러면 혈액의 이동에 관여하는 것은 누구냐 이 말이죠. 심장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심장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서 펌핑 작용을 하면서 한번 눌러질 때 피가 나가고 그리고 다시 펴질 때 피가 들어오는 과정을 무수히 끊임없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면서 혈액을 순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과 이런 혈관이 혈액을 순환시키는 기관을 우리는 순환기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붉은 글씨체로 쓰는 거는 분명히 중요한 것이니까 이 순환기관 꼭 중요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순환기관의 생김새를 관찰하고 순환기관이 하는 일을 알아보는 것이 이번 단원에 할 것인데 여기에서는 여러분 교과서 86쪽에 보듯이 실험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펌프와 관 그리고 붉은 색소가 들어있는 물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은 우리 5반의 용군 선생님이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자, 용군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이랑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실험 도구로 순환기관에 대해 직접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간단히 설명을 해주면 이 펌프와 이 물통 안에 있는 색소, 물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먼저 선생님이 한번 이 펌프를 눌러 볼게요. 한번 보세요. 먼저 선생님이 펌프를 좀 빠르게 눌러 보겠습니다. 빠르게 눌러지면서 지금 물이 막 움직이고 관 안에 있는 색소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게 보이죠? 좀 천천히 한번 눌러 볼게요. 자, 다 빼고 천천히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천천히 해도 이 색소가 관 안으로 흐르는데 조금 뭔가 느리고 양이 작죠. 지금 이 실험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게 무엇이냐면 자, 이 펌프는 여러분들의 심장이에요. 빨간색 심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 있는 관은 여러분들의 혈관입니다. 그럼 여기 밑에 있는 건 뭘까요? 혈액이 이 심장의 펌프 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혈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도와줍니다. 빠르게 하기도 하고요.
느리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거는 다음에 차승민 선생님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좀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봤고요. 그렇다면 선생님 여기 지금 교과서에 나오는 이 그림 속에 뭔가 조금 더 설명하실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있으신가요? 네, 그 그림에 있는 설명 내용은 제가 방금 말한 건데 거기 나와 있는 혈관이라고 적혀 혈관. 있는 부분이 네네네네. 이제 아까 선생님이 실험 도구에서 보여줬던 이 펌프의 흰색 관입니다. 관이고. 네. 그렇다면 네. 지금 추정되는 것은 요 심장이 네. 지금 들고 계시는 이제 그 펌프질했던 네. 그 부분이 네, 빨간색 부분. 빨간색 부분. 그 부분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8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보시면 요거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투명 인간은 아니지만 이 아이가 운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다시 아까 우리 용문선생님이 실험했던 것으로 대입을 해서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용문선생님이 아까 실험할 때 이제 주물럭주물럭했던 그 펌프의 윗부분이 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은 보세요. 펌프 작용으로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킨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심장은 굉장히 강한 힘으로 눌러주는 힘이 있습니다. 눌러주고 다시 펴지면서 눌러질 때 이 빨간색 이 동맥 쪽으로 온몸에 피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펴질 때 파란색 정맥 쪽으로 온몸의 피를 다시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혈관은 몸 전체에 퍼져 있으며 혈액을 이동하는 통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또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심장에서 있는 이 대동맥이라고 불러요. 대동맥에서부터 뻗어나가서 이렇게 이제 동맥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고 각각의 세포들끼리 전부 다 혈관으로 연결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혈관과 혈관 사이에 피가 전달되는 것은 모세혈관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스며들듯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손바닥을 펴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그 놀이를 한 번씩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손을 잡고 이렇게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면 나중에 손이 하얘지는 그런, 여기 좀 하얘졌죠. 이걸 손목을 누르고 있던 걸 펴면 다시 이렇게 피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혈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피가 이렇게 스며드는 것을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다시 한번 심장은 펌프 작용으로 온몸으로 순환시키는 일을 하는데 그 관이 무엇이다? 혈관이다. 그래서 몸 전체에 퍼져 있으며 혈액이 이동하는 통로다 하는 것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장은 펌프 작용으로 혈액을 온몸으로 보냅니다. 심장에서 나온 혈액은 온몸을 거쳐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순환 과정을 어떻게 한다? 반복한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펌프질을 하면 심장에서 나왔던 피는 여기 발끝까지, 여기 손끝까지 다 전달이 됩니다. 그럼 전달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요. 전달이 안 되면 그 부분이 괴사, 즉 영양분과 산소를 받지 않아서 세포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가 죽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몸의 피가 손끝 그리고 발끝까지 다 전달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가 이렇게 제대로 돌지 않으면 입술이 파래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피가 돌지 않음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혈액은 혈관을 따라서 이동하며 온몸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온몸으로 운반한다. 여러분들 여기 이제 조금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심장에서 피가 돌면 온몸으로 돌았다가 다시 허파로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폐에서 호흡을 통해서 받은 산소를 혈액에 녹여서 온몸으로 보관하고 그 다음에 소화기관에서 소화된 영양분을 다시 받아서 온몸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게 순환기관. 순환기관 안에는 심장과 혈관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과학 4단원 5차시를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이 순환기관을 통해서 움직인다는 것. 그럼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봅시다. 심장이 멈추면
멈춘다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생길까?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죠. 예, 죽는 건데 그냥 멈추면은 심장이 작동을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에너지와 산소를 온몸에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생명, 물론 둘 다 중요해요. 에너지와 산소 둘 다 중요한데 어떤 것이 생명에 더 즉각적인 영향을 줄까요? 맞습니다. 산소예요.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서 즉각적인 영향을 주고 호흡을 하지 못하면 최대 5분이 넘어가면 생명이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참을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듯이 우리 몸의 가장 약한 부분부터 오류가 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고 그리고 산소를 많이 쓰는 곳 어디냐? 뇌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6차 시 사단은 6차 시 혈액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이동할까요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